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시사 토론창 오원근입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 기억하시죠? 유년 시절 학교 폭력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은 한 여자의 처절한 복수를 다룬 드라마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학교 폭력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충북시사 토론창에서는 학교 폭력 피해 현황을 짚어보고 현실적인 대책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오신 패널 여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청주동중학교 학생생활부장 나오셨습니다. 이미영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차윤정 사단법인 안전문화교육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장우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충북 학부모회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송재혁 부장님, 네. 학생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학교 폭력 신고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우리 충북 지역도 그렇습니까? 이제 학교마다 편차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9월 26일에 그 충북교육청이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걸 보니까 학교폭력 전수조사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예. 2.3%라고 발표를 했네요. 2,284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 수치를 보면 2.1%거든요. 11년 만에 2%를 넘었다. 예. 이렇게 그 보도가 된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시기를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학교 폭력이 충북에서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학교 폭력 피해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차윤정 원장님,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먼저 학생들이 활용 언어에 욕설이 여과없이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생활이 주로 이제 언어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언어 폭력이 가장 많고요. 신체 폭력, 사이버 폭력, 폭력 중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딥페이크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를 하는데 10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그게 얼마나 무섭게 갑작스럽게 잠깐이라도 참여했을 때 이게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거 외에도 집단 따돌림 그리고 청소년 강력 범죄 등이 있는데 학교 폭력으로 외부적으로 보여졌는데 내부를 봤을 때 도박 중독인 경우도 있고요. 또 특수절도 또 도박빚을 갚게 하려는 2차 범죄도 일어나고 있어서 학교 폭력의 유형은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 지금 차 원장님 말씀하신 유형 외에 또 새로운 유형의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최근 학교폭력 사안 중에 이제 신종 학교폭력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례 몇 개를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요즘에 킥보드 많이 타시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지인 또 친구들한테 휴대폰 정보나 아니면 신용카드 정보를 이제 요구를 해서 킥보드 앱에 접근을 한 다음에 로그인을 하고 킥보드는 자신이 사용하고 비용은 이제 친구들에게 전가시키는 이제 학교 폭력의 새로운 형태가 발견되고 있고요. 이런 킥보드 셔틀은 사실 타인에게 원하지 않는 행위를 강요한 것에 해당돼서 형법상으로는 강요죄 해당될 수 있고 또 타인을 협박하여 어쨌든 재물을 갈취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 사례를 하나 더 준비해 왔는데 요건 좀 더 생소하실 텐데요. 카카오톡 빼앗기 사례라고 어른들은 이제 통신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이 카카오톡 에 대한 정보 그리고 비밀번호를 친구에게 요구를 한 다음에 어른들이 더 문제죠. 이거 카카오톡 계정을 불법적으로 사들이는 업자들에게 아이들이 이걸 판매하면서 생기는 이제 새로운 이제 범죄인데 이런 사이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아이들의 범죄는 요즘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사이버 세상에 있어서는 워낙 너무 기술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예전에 단순 폭행이나 금품 갈취와 같이 어른들이 빨리 파악할 수 없는 신종 범죄들이 이제 자꾸 개발되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송재혁 부장님, 그 학교 폭력 피해는 나이, 성별과 관련이 있습니까? 이제 학교 폭력의 피해 비율을 보면은 학교 급이 낮을수록 오히려 그 폭력을 당했다는 응답이 높아요. 충북 같은 경우 보면은 전체가 2.3%인데 초등학교가 4.4% 피해를 당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중학교는 1.7%,
고등학교는 0.6%입니다. 그러니까 학교급이 높을수록 학교 폭력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사이버 폭력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이버 폭력 피해는 이건 좀 전국 조사 결과인데요. 초등학교가 6.3%, 예, 예. 중학교가 9.2%, 고등학교가 10.4%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저 사이버 폭력이 더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라든지 아니면 사이버 기반한 이런 학교 폭력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아주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최근 학교 폭력의 트렌드, 그 경향성과 맞물려서 볼 때 우리가 이 사이버에 기반한 그러니까 휴대전화나 인터넷에 기반한 이런 그 학교 폭력의 유형을 좀 면밀히 관찰하고 대책을 엄밀하게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학부모님 입장에서 또 학교 폭력에 대해 누구보다 걱정이 많을 텐데요. 조정호 국장님,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범죄라고 불러도 될 만한 사건들도 있고 자라난 아이들 사이에서 흔히 있을 만한 그런 경미한 다툼도 있는데 이 모든 사건들이 학교 폭력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되고 있어요. 대다수의 학부모와 양육자들은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학교 폭력에 대한 걱정이 그래서 많습니다. 최근 학교 폭력의 괴롭힘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잔인해지면서 사실 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심각한 이유는 일단 일상을 훼손을 하고 아이들이 이제 마음껏 자라나야 되는데 심리적으로 위축될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이제 정신적으로 어려운 게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희망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좌절이 되고 또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상이 무너지고 있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고 가장 큰 피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학교 폭력 대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제 신속한 대처가 중요할 텐데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 학교 현장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송 부장님 어떤가요?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갑자기 그 학교 폭력 대응 강화한다면서 나온 대책 중에 하나예요. 가해 학생, 피해 학생 분리. 예. 당연히 해야겠죠. 만약에 분리하지 않으면 또 2차 가해, 3차 가해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게 좀 실제로 실현하는 어려움이 있는 게 교사가 목격하지 않은 사안의 경우에는 누가 가해고 누가 피해인지를 이게 판단하기가 좀 명확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분리할 것인가, 누구를 집에 보낼 것인가 이런 걸 놓고서 학부모들과 갈등하는 사례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 분리 요구는 누가 하냐면 피해 관련 학생이 측에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부모들은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갈등 사안이 벌어졌을 때 먼저 자기가 피해자 위치를 선점하려는 이런 경향이 있고요. 또 이제 학교폭력 신고를 하면은 가해 학생 측인 것 같은데 그 학생이 자기를 또 피해자로 해서 신고를 해서 사안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폭위가 열릴 때까지는 이제 분리 조치를 만약에 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했을 때 가정학습으로 분리를 시켰을 때 나중에 학폭위에서 이걸 사후 추인해주지 않으면은 그 학교에 나오지 않았던 기관들이 또 다 출석으로 인정되는 이런 저 모순적인 상황도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해 피해 학생 분리시켜 놓으면 누군가는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학교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교사들은 다 수업합니다. 그리고 뭐 상담 교사는 계속 상담 일정이 있고 교장 교관선생님도 할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분리 조치를 실제로 교육하고 감독할 교원이 있느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죠. 이 변호사님, 가해 학생 쪽에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간을 끌고 그러면서 이제 사건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CCTV 같은 증거 자료가 없을 때는 또 쌍방 폭행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안타깝게 이제 증거가 명백한 증거가 없고 이제 힘의 이제 우열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마폭 사례가 생기는 거죠. 나도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해서 마폭 사례가 생기고 있는데 그런 사례들의 이제 경향성을 보면 일회성 사안이거나 아니면 다소 좀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 학교의 지도를 믿고 학교를 의지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기보다는 최근 추세가 학폭위를 소집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 많아지고 있어서 사실 대입에 뭐 영향을 주겠다, 학생부 기록을 남겨서 주겠다라는 기조까지 확산되면서 경미한 사안 또는 예. 이렇게 분쟁이 될 수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가해 학생이 오롯이 이제 그 처분을 인정하고 잘못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일말의 억울함도 남기지 않겠다. 이것은 마폭으로 다투겠다라는 입장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 유무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아직은 그래도 어린 학생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이 많다 보니까 희박한 경우를 좀 제외하고는 사실상 이제 저희가 이제 소송에 나아갔을 때 증거 부분은 조금 있는 경우들이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학교 내외에서 일어나는 장기간에 이루어지는 범죄이다 보니까 시간을 두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면 이제 반복되는 사안이다 보니까 메시지나 사진 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 사안이 처리와 관련해서 가해 학생이 전학 가면 끝이다. 사건이 종결을 된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가해 학생이 전학이나 퇴학 처벌을 받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사실상 퇴학이 되지 않는 의무교육 상황에서 가장 수위가 높은 처벌이 강제 전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이 이 학교 저 학교 전전하는 사례를 폭탄 돌리기라고 부르곤 하는데요. 학교만 옮긴다고 해서 피해 학생과 완벽히 분리되거나 가해 학생의 문제가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 학생이 전학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라우마를 안고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는 건 어렵고 자퇴를 하는 경우도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갈등 초기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적 개입이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부당하게 괴롭힐 때 그걸 멈출 힘을 키우는 것이 학교와 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 학생도 교육의 대상이라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잘못을 깨닫는 진정한 반성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역할은 학교 폭력을 방지하는 것과 함께 학교가 갈등을 조정하고 학생들이 문제 해결에 역량을 키우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금 예, 말씀해 거기에 주세요. 대해서 좀, 이견이 있습니다. 이게 폭력이라는 게 이 2차 폭력, 3차 폭력으로 계속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이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하고 같은 공간에 계속 있게 되면은 그 또 있을 수 있는 그 학교 폭력 때문에 그 피해 학생이 엄청난 그 심리적 압박을 받아요. 그리고 실제로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과감하게 강제 전학을 저는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지는 또 필요하다면 퇴학도 시켜야죠. 그리고 이 학생도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전학을 간 학생과 퇴학을 당한 학생에 대해서 다른 교육적 처방을 우리는 이제 모색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 강제 전학은 어떻게 보면 그 말씀하신 대로 거기 가서 폭탄 놀리기를 해가지고 그 학교에서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가 예. 봤을 때 전학을 가서 잘 되는 학생도 있어요. 그리고 더 나빠지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학교 폭력이라는 게 학생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좀 끊고 새로운 어떤 환경 속에 학생을 이렇게 새로운 교육 환경을 마련해 준다는 것에 이건 교육의 포기가 아니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의 어떤 학교 생활을 새롭게 설계하고 추진해 갈 수 있는 기회를 그 학생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학폭 처분에서 전학 조치가 너무 안 나와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학교에 계속 데리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같은 문제가 확대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강제 전학도 좀 활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원장님 뭐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네, 저도 강제 전학이나 퇴학에 강력범죄 학교 폭력은 찬성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사회생활을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학교 폭력이 처음 발생했을 때 내 학습권을 지키는 내 권리를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학교 폭력이 일어나서 누군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이른다 또는 뭐 선생님께 소소한 것까지 다 얘기한다라가 아니라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일단은 학습권이 엄연히 침해를 받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정당하게 내 권리를 주장해서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먼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것이 없이 아이가 나빠질 대로 나빠지도록 두고
그런 개입이 없다가 그 아이가 사실은 저는 외톨이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외로웠겠다. 많이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학교에서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내 잘못도 좀 알아가고 예. 고쳐가는 과정도 필요하고 이런 모든 것이 교육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2차 피해, 3차 피해 굉장히 중대하죠. 근데 이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 3차 피해가 중대한 것보다 더 힘든 거는 이 아이는 어떤 피해가 없어도 학교 폭력이 일어난 그 순간부터 굉장히 괴롭고 힘든 상태에 있고 많이 지쳐요. 그래서 또래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을 때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친구들이 같이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주고 응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네가 얼마나 힘드니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을 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3월부터 학교 현장에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제가 도입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학교 현장에 계신 우리 송 부장님, 네. 지금 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움이 됩니다. 아, 예. 왜냐하면은 지금 학교가 그 학교 폭력을 처리한 너무나 많은 그 역량이 드는데 거기에 비해서 그걸 처리할 인원은 적거든요. 이분들이 하는 일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직접 대면 조사합니다. 그래서 진술을 토대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교사가 또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학폭 처리의 향방이 좀 바뀔 수가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또 학부모들이 막 민원 제기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예. 이것을 이제 좀 제3자가 그걸 작성해서 줬을 때 학교가 그걸 받을 부담은 좀 줄어드는 건 사실이고 교사의 어떤 실무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사관들도 한계가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상주 직원도 아니고 이게 학교 폭력 한 건당 뭐 이렇게 수당을 받고 이렇게 조사하는 이런 형식으로 돼 있는데 양쪽의 진술이 다르면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양쪽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그냥 문서로 정리해서 그냥 보내는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죠. 경찰이 조사하듯이 추가 조사를 한다든지 뭐 또 디지털 포렌식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그 조사에 이제 한계가 있다는 점이 있는 거고 그래서 도움은 되는데 기왕 이렇게 시작한 거 학교를 지원하기로 교육당국에서 이제 결심을 했으니까 좀 보다도 지원을 좀 확대를 해서 학교에 어떤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의견이 서로 다를 때 문제를 중대하게 느끼는데요. 두 아이가 다툰 거는 분명하고 피해자는 분명히 있고 가해자가 있는 것은 확실한데 증거를 댈 수 없을 때 그리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들 이야기가 다를 때 늘상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있으면 이 아이가 이랬을 것이다. 뭐 이게 물론 이제 짐작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예측 가능한 일들이 있는데 조사관님들이 하셨을 때는 정말 그날 그 아이를 처음 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그대로 신뢰하고 작성을 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 문제는 증거 불충분으로 학교 폭력 아님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전담 조사관이 조사 중에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하거나 그리고 2차 가해를 하는 등 인권 침해와 전문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사실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하고 학생들의 연령이라든지 성격, 학생들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사안조사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전담 조사관은 이제 자기의 주관이나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문제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전직 수사관이었던 전담 조사관 분들께서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이해나 교육적 이해가 좀 부족해서 상처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전직 교사나 교장, 교감 이런 분들은 조사에 집중하기보다는 훈계를 하는 이런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국장님 의견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교사의 동석도 없이 이제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한가? 또는 이제 조사관의 조사 시에 그 부모나 법률 대리인의 동석 여부에 대한 권한에 대한 문제도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어른들도
자신의 피해 사실이라던가 자신의 가해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주장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이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학부모들은 학교 선생님들을 신뢰했기 때문에 학교 폭력 사안에 있어서 선생님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름 수긍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조사관인 제도가 도입이 되고 그 과정에서 조사 시에 어떤 이제 그런 가피해 학생들의 권한이라던가 그 부모의 동석 여부, 그리고 교사의 동석 여부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를 이제 오롯이 신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좀 많은데. 예, 부장님. 예, 그 이제 전담조사관이 조사를 할 때 교사가 동석하는 부분은 저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조사관이 그냥 조사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조사관들은 조사를 하고 나면 학생들 조사관 교사한테 의견 물어봐요. 이 학생이 평소에 어땠고, 당신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이렇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동석을 할 것 같으면 그냥 교사가 조사를 하죠. 지금 학폭 조사관에 들어온 이유는 이거는 정말 교사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저도 학생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수업이 있는 교사입니다. 수업하다 말고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요. 이걸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폭력에서 증가하고 있었고, 그래서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전담 조사관제를 도입을 한 건데, 그럼 교사가 조사를 하면 더 잘 조사할 수 있으냐? 반은 그렇고 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사도 이 학생들을 계속 지켜보았기 때문에 잘 알기도 하지만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거기에 선입견이 또 개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조사를 하고 거기에 교사 의견을 보태면 전부 다 전모가 객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되는 거고, 이렇게 자꾸 이제 학교에서 하던 일들이 자꾸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전반적으로 교사나 학교에 대한 이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왜 무너졌는지는 따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만은, 교사가 조사를 하고 처분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학교에다 소송을 걸고 막 이랬습니다, 과거에. 그것은 또 왜 그러냐? 이 학교 폭력을 대응하는 방식이 굉장히 사법적인 체계로 돼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 그리고 또 굉장히 엄청난 불이웃입니다. 그 생활기록부에다 기록을 하는 등.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설계 속에서는 교사가 그 어떤 신뢰성을 가지고서 어떤 조사를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라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이 현행 제도의 틀이 유지되는 속에서는 교사보다는 외부에서 전담조사관이 조사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전담 조사관님들께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찾아가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야기를 들어주거든요. 학교에서 한 30분 정도 상담하고 이야기를 했다면 전담 조사관님들은 길게는 2시간, 3시간도 들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데, 저는 이 조사관들의 전문성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예. 것이, 지금 청주 지역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학폭 아님 또는 학폭의 그 수위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평가의 수위가. 그래서 이거는 혹시 새롭게 도입된 전담 조사관과 그분의 의견,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학폭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부분이 학폭이 일어났을 때는 물론 이제 학교 안에서는 교육도 하고 또 서로 잘 지내게 하고 이 모든 일을 했는데도 해결이 안 돼서 학교 폭력으로 접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아주 면밀하게 법적 잣대를 대고 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담 조사관이 자기 기준에서 그게 괜찮다, 나쁘다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범죄인지 아닌지, 우리는 학교 폭력이 범죄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기분 나쁜 것, 감정까지도 학폭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교육할 때 피해 학생이 속상하고 가해 학생이 장난으로 했어도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상처가 있으면 학폭이다라고 우리는 가르쳤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문제가 생겨서 내가 피해를 주장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힘들고 아픈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결국은 그게 학폭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저는 교육을 차라리 그건 학폭이 아니다, 좀 더 강력히 해야 학폭이다 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그 말씀에 많이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 이제 법제화되고 예. 법에 기반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명박 정부 이후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걸 다루는 방식을 보면은 그 검사, 변호사 있고 뭐 판사 있는 이 사법 체계하고 매우 유사하게 설계가 돼 있어요. 거기에 따른 엄청난 공문들을 생산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저도 자괴감을 느끼는 것이 이 학교 폭력을 이 처리하는 게 내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뭐 경찰관이나 뭐 검사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1시간 토론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 폭력 대응 이 정책 자체가 뭔가 좀 기초와 전제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지금 현재 체계 속에서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소한 뭐 언어 폭력이라든지 따돌림이라든지 뭐 기분 나쁨 이런 것도 다 폭력으로 간주하고 일단 신고를 하면 접수해서 처리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학교 폭력의 업무는 어마어마하게 폭증하고 있는 거고 학교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게 되었고 그 일을 다 감당한다 그래도 교사가 내가 이것을 정말 교육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 학교 폭력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매뉴얼의 문제점, 아쉬운 점, 뭐 개선 방안 이거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사가 조사하고 이제 학교 단위에서 이렇게 징계를 한다든지 교육 처방을 할 때는 신속하게 됐어요. 예. 근데 지금 막 3주, 4주씩 걸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 당사자들은 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또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가면 더 길어져요. 교육은 실종되고 사법 논리만 남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 뭐 사과, 반성, 치유, 관계 회복 이런 게 될 리가 없죠. 그런 것을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 매뉴얼은 그냥 따져서 가해자, 피해자 딱 해가지고 적절한 처분을 하는 거에만 지금 급급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매뉴얼의 상당히 문제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게 학교 폭력을 신고를 한 당사자가 학폭위를 열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학폭위가 열리고요. 만약에 나는 저 학폭위로 안 올리겠다 하면은 없어져요. 관계회화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제 교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좀 책임질 부분 책임지고 벌 받을 학생은 벌 받아야겠다고 생각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보완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사자의 학생과 학부모의 의지와 관계없이 학교에서 봤을 때 이거 교육적으로 교육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학교 자체에서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어떤 큰 사건은 화해해가지고 없어지고 작은 사건은 화해하지 않아가지고 징계가 내려지고 얼마나 이게 불공정합니까? 예. 네. 전 선생님의 의견에 진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학교 폭력 이제 사무 처리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피해 학생이 학폭위를 개최하겠다라는 의사만 표현하면 신고 접수부터 위원회 소집, 그 다음 각종 단계들이 각각 기한부터 명확하게 그냥 모든 매뉴얼이 촘촘히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 내 학폭 사안이 마치 이게 교육 과정의 일환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학폭 사안이라는 것은 사실 선생님이 가장 학생 지도를 장시간을 들여서 고심해서 해야 되는 부분일 텐데 이것이 마치 사법 절차처럼 진행이 되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분들이 학폭과 그리고 형사상 절차들을 막 헷갈려 하시는 건데 이제 별개의 조치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소집 이후의 매뉴얼은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거의 저희 형사소송법에 준하는 정도로 막 절차가 정확히 잘 되어 있는데요.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지나치게 사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말 학폭만큼은 매뉴얼이 명확해서 학교마다 다르고 선생님마다 다른 판단이 나오고 그리고 이 학교에서 똑같은 사안이 나오면 이건 중대 사안인데 저 학교에서 일어나면 그럴 수도 있는 사안이 되고 교육청마다도 다르고 정말 매뉴얼이 학폭만큼은 공평하게
그리고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학폭이 일어났을 때 우리 이제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능숙한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학폭을 아이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해결하거나 개입하는 과정들이 미숙해서 아이한테 더 상처를 주고 학폭이 일어난 것을 학부모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부모하고 트러블이 일어나고 이게 또 마치 교권 침해가 되기도 하고 더 심각한 학교 폭력이 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청이 좀 더 선생님을 위한 교육도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유, 근데 이번에 충북교육청에서 이 폭력 실태 조사 발표하면서 이제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예, 예. 근데 보니까 예산과 인원 투입은 하지 않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하던 거, 뭐 운동장에서 몸활동하고 책 많이 보고, 뭐 예방교육 실시하고 있는데 더 많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교사들에 대해서 역량 강화 연수하고 있는데 과연 교사들의 그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에 역량이 부족해서 학교 폭력이 증가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처분을 4년 동안 기록을 남기고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 영향을 주겠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2012년 학폭법이 강화되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이후에 학교 폭력이 오히려 줄기는커녕 늘었습니다. 이는 엄벌주의 해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반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대학 진학에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만약 가해자가 대학 진학에 관심이 없는 학생이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 전형에 감점을 주더라도 비율이 미비하여 당락을 좌우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전형에서 그런데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고 처벌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처벌을 피하려는 방어 논리도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법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거나 그런 사례들이 더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회복이나 가해자의 반성이 들어올 틈은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피해자에게 부당한 공격이 쏟아지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자녀를 위한다는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그것도 다 힘 있는, 시간 있고 돈 있는 사람들만 사실 가능합니다. 이런 소송과 다툼은 또 엄청난 선생님의 업무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대학 못 가고 취업 못 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학교 폭력의 결말은 아닐 것입니다. 가해자를 퇴출시키는 것으로 피해자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가해자를 어떻게 사후적으로 처벌할 것인가에서 그치는 실패한 대책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발생하는 피해를 어떻게 막고 피해의 시유와 회복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엄벌주의가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나요? 뭐 예를 들면 뭐 음주운전 강력하게 처벌한다 해도 음주운전은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벌주의보다는 이게 이제 학생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학교 폭력을 범죄 다루듯이 하선 아니고 이건 교육으로 해야 된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100번 동의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부의 정책은 범죄를 다루듯이 사법 절차처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 설계가 잘못된 것이고 관점도 틀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계속 대책을 내놨는데도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뭔가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말 심도 있게 토론해서 이 기본 주춧돌을 다시 세우는 이런 차원의 좀 논의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체제가 이제 지속되는 속에서 갑자기 변하지 않을 거니까요. 현재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교육을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학교에 좀 이 생활교육이나 폭력 등등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교사의 정원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안은 더 많아지고 있죠. 학교사. 그러니까 생활교육의 역량이 전반적으로 학교 단위가 감당하는 수준을 지금 넘어선 거예요. 그렇다면 뭐 여기 그 전담 조사관 제도처럼 학교에 뭔가 도움을 주는 인력이 지금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매우 좀 미약하단 말입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교육청에서도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지금 보면은 뭐 학교폭력을 담당하던 교육청의 일부 부서가 그냥 이름만 바꿔서 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전문 인력을 학교에 다 배치할 수 없다면 그 인원을
제로센터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이분들이 학생 상담하고 조사하고 뭐 사후 처리까지 좀 담당하도록 위임해버리면 그나마 현행 제도 속에서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저는 엄벌주의가 일반적인 시민이나 학생들에게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의 강력한 사건을 만드는 학생들이야 뭐 4년을 남기든 5년을 남기든 겁이 없겠지만 보통의 아이들은 그것에 겁먹는다는 표현이 좀 옳지는 않지만 조심하려고 애쓰는 부분은 분명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4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그리고 의미가 있는 것은 예전에는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은 고등학교에서 이제 남거나 뭐 삭제가 되거나 또 중학교는 중학교 졸업함으로써 이제 그게 삭제가 됐는데 이제는 중학교에서 학폭을 했던 것이 고등학교에도 그대로 가지고 오고 또 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를 벌하겠어가 아니라 올바르게 잘하자는 이야기가 베이스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4년 동안 기록을 남기거나 대학이나 취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준법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시민이나 국민, 우리 도민들에게는 분명하게 이익을 주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피해 학생에 대한 회복 조치는 많은 좀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저는 방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렇게 처분해버리고 끝낸다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보면은 심각한 학교 폭력을 일으킨 학생들은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사실 학교 폭력의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학교의 교육용으로는 이 학생을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역량과 기법이 동원돼야 되고 일정 부분 강제성도 필요해요. 이게 뭐 교육 받으러 오는데 안 온다니까요. 이런 아이들을 좀 국가가 의무성을 부과하면서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 학교에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근데 그게 예산이 부족하고 뭐 안 된다면 학교폭력 제로센터에도 그것을 구축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가해 학생은 제가 보기엔 좀 방치되는 느낌이에요. 이 학생 하나가 변화하지 않았는데 그냥 뭐 출석 정지하고 퇴학시키고 뭐 전학시키고 그냥 끝이란 말입니다. 그 학생 가서 또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죠. 이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정말 마련해야 된다. 당연히 학교폭력 사안이 엄중한 사안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학교 내의 처분 절차뿐만이 아니라 형사 절차 다 이행되어야 맞죠. 그런데 지금 학폭 사안 중에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학폭 위에 뭐 징계 절차 뭐 그렇게 실효성이 없고 다만 이런 제도를 마련하면 기록을 오래 남기고 대학 취업에 영향을 주는 제도를 남기게 되면 경한 사안의 경우 그러니까 진짜 이거 교육으로 아이들을 개선해서 아이들의 관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애들이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그리고 피해 학생에 대해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그 피해를 전보해 주었는지 그리고 피해 학생 뭐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서로 또 잘 놀고 그럽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일률적인 것들을 다 고려하지 않고 막 수년 뒤에 뭐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겠다. 그러면 행정소송, 행정심판 앞으로 빗발칠 걸로 예상됩니다. 네, 저는 학폭이 이제 아주 중대하지 않은 학폭이 자주 일어나는 게 이제 학교 현장인데요.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학교 폭력이 일어나서 우리가 심의를 하다 보면은 5가지를 이제 분류해서 아이들을 판단해요. 심각한가? 그리고 이게 지속적이었나? 그리고 고의성이 있었나? 그리고 이 아이가 반성하고 있는지 화해하려고 노력했는지를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별것 아닌 학폭 사안에서 이것이 이 4년씩 남는 것까지 가는 이유는 반성을 안 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억울함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요. 화해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화해하는 방법을 좀 가르치고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을 하면 가벼운 학교 폭력은 이렇게 중대한 폭력으로 남을 수가 없어요. 끝으로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예방책을 포함해서 오늘 못다한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먼저 조장우 상무국장님 해주시죠. 예, 저는 피해 학생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가해 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게 할 수 있을까?
이 두 질문에 우리 사회가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학생인권 조례가 도입된 지역이 조례가 없는 지역보다 학교 폭력이 적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으면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사회 전반의 인권의식이 신장하면서 사실 학교 폭력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고민도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서로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제도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교 폭력은 오래된 문제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실패를 겪었고 여전히 해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 폭력은 결코 학교와 교육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꿈꾸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을 믿고 지지하고 응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청에서 학교와 선생님,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와 지역사회도 함께 노력해 가겠습니다. 예, 이미영 변호사님. 네. 2023년 학교 폭력 발생 총 건수가 61,445건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학교장이 자체 해결한 건수는 37,886건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분쟁을 적극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수치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학교폭력 대응, 가해 학생 엄중 처벌하고 피해 학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근데 결과적인 논의보다는 학교폭력 사건으로 비하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충분히 아이들에게 시간을 줄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그 학생 지도 그리고 학생 교육의 중점적인 사안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교육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 거기에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해보아야 하지 않나. 악성 민원, 학부모 그 협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얼마나 강경하게 우리 선생님들을 보호해 주느냐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고 선생님들의 불필요한 행정 업무는 줄이되 우리 아이들의 지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정말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논의해 봤으면 합니다. 네, 차 원장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충북교육을 전부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교육이 아이들을 바르게 성장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특히 피해를 받은 학교폭력 피해자인 아이를 품었을 때 그 아이는 좋은 어른을 만나는 기회를 갖고 또 좋은 어른을 만난 아이가 얼마나 좋은 방향으로 잘 자라는지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거고요. 또 아까 매뉴얼을 얘기를 하면서 즉시분리 이런 것들이 이게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시분리를 징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아파할 수 있다는 걸 가르치는 기회 그리고 그 감정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기회 그리고 피해 학생은 내가 속상한 것을 마음껏 이야기하고 공감받고 치유해가는 기회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학교폭력이 슬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견딜만하게 아이들이 이겨내고 잘 자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송 부장님. 네. 학교 폭력이 보편적인 건 아닙니다. 조사 결과에서 나왔다시피 100명 중에 2명이 겪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 사안이 동일 학생에 의해서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폭력 상황이 굉장히 강한 그 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정말 이대로 해서는 안 된다. 뭔가 의무성을 부과하면서 굉장히 정밀하고 전문적인 어떤 그런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학교가 이제 많은 여기 학교 폭력의 어려움을 겪는데 인적 지원, 예산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요즘에 그 아동기가 재편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우리 신세대들은 이렇게 사회생활 속에서 이게 사회 갈등 해결 능력을 이렇게 배워가는 게 아니고요. 그 시간에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청소년기에 적합하지 않은 온갖 콘텐츠를 접하면서 아이들의 그 가치가 이상하게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뇌 구조마저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 세계에서는 아이들을 과잉 보호하고 그런데 가상의 세계, 온라인 세계에서는
과소보호한다. 보호를 안 해버린다는 거죠.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이것의 이제 심각성을 경고하면서 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지금 뭐 정부에서는 뭐 AI 교과서 막 세계 최초로 도입한다고 막 지금 군사작전처럼 강행하고 있는데 우리 이거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인터넷 기반, 웹 기반, 뭐 AI 기반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이 오히려 본래적인 의미의 인간관계, 서로 인간이 대면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거기서 갈등을 조절하고 학교 폭력도 해결하는 이런 능력을 우리가 스스로 지금 잃어버리는 교육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어른의 거울인 것처럼 학교는 우리 사회의 민낯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 우리 미래가 밝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학교 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 공동망을 구축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